이과 더불어 일부 설계사분들도 정확히 모르는 실비보험의 숨겨진 혜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숙지하고 실비보험을 활용한다면 긍정적으로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우등오빠입니다. 우선 실비보험, 실손보험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할게요. 보험의 대상자인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용,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으로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갖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비급여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거의 4천만 명이 가입을 한 거니까, 즉 누구나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대부분이 실비는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실비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서 혜택을 못 보고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실비보험에 대한 활용 꿀팁과 실비보험 청구를 많이 하면 발생할 수 있는 주의사항까지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연간 자기부담금 활용하기입니다. 2009년 8월 이후 표준화 이후 실비부터 2021년도 6월, 그러니까 4세대 실비 이전 가입자라면 이번 해서 발생한 자기부담금 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2012년 실손보험을 가입한 고객이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비가 5천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5천만 원을 청구했을 때 원래 5천만 원에 10%인 500만 원을 제외하고 4,500만 원을 돌려받아야 맞는 계산이에요. 근데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를 200만 원을 초과했으니까 5천만 원 중 200만 원을 제외한 4,800만 원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4세대 실비 기준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 1, 2, 3세대 실비들과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원래 과거 실비들 경우에는 급여와 비급여를 모두 합산한 자기부담금 한도가 200만 원인데 4세대 실비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급여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200만 원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만 비급여 부분의 경우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급여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급여 한 몫으로 치료비가 5천만 원이 나왔어요. 5천만 원에 20%면 1천만 원을 제외하고 4천만 원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부담금 상한선이 200만 원을 초과한 거니까 4천만 원이 아니라 4,800만 원 돌려받는 거죠. 이렇게 실비보험에는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필수 보험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과거 실비가 정말 좋긴 한데 보험료 변동 폭이 너무 커서 도저히 유지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4세대로 전화를 하시더라도 꼭 오랫동안 가지고 계셔야 할 필수 보험이라고 강조를 드릴게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 두 번째는 나리 중지 기능인데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단체 실비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고객님들이 가입한 개인 실비보험을 납부 중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이중으로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는 거죠. 2023년 이전에는 내가 가입한 실비만 나리 중지 신청이 가능했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는 내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개인 실비뿐만 아니라 단체 실비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단체 실손 중지 시에는 납입한 보험료는 소비자에게 환급이 되고요. 2023년 1월 1일부터 판매 중인 상품 외에 중지시켰던 상품으로도 재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간혹 단체 실비나 개인 실비나 둘 다 보장받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실비는 중복, 보상이 아니라 비례 보상입니다. 만약에 병원비가 5천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비례 보상이기 때문에 단체 실비에서 2,500만 원, 개인 실비에서 2,500만 원 이렇게 총 5천만 원 기준으로 보장받게 되는 거예요. 즉 실비는 두 개가 있다고 해서 두 배로 보장받는 게 아니라 비례 보상으로 보장을 받기 때문에 둘 다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하나는 중지시키기 바랍니다. 나리 중지 조건은요, 개인 실비를 최소 1년 이상 유지를 해야지 중지할 수 있고요. 나중에 이직이나 퇴사를 해서 더 이상 단체 실비로 보장을 받을 수 없을 때 그때 중지시켜놨던 개인 실비를 부활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0대가 돼서 명예퇴직을 하기 전까지도 회사의 단체 실비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개인 실비를 가입 안 하신 분들이 간혹 계신데 그런 분들은 1개월 이내에 단체 실비를 개인 실비 보험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어요. 5년 동안 보험금 200만 원 이하로 수령했고 암내 심장과 같은 10대 중대 질병에 대해서 5년 동안 발병 이력이 없다면 개인 실비로 전환이 가능하니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해외 장기 체류자 나리 중지 기능입니다.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 계약 체결 대상으로 해서 1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기능은 예를 들어서 내가 3개월 이상 해외 체류를 하게 된다. 그럼 보험료 주구장창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불필요한 실손 보험료 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난입 중지 및 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 후 귀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실손 보험료 사후 환급이 가능하고 여권 사본이나 출입국 사실 증명원 등으로 보험사에 제출해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난입 중지 기능은 해외여행 보험과 실손 보험을 동일 보험사에 가입하신 경우에는 실손 난입 중지 기능을 사용 가능하고요. 환급 받으실 분들은 보험사에 전화를 좀 해서 환급을 좀 받으시고요. 이것도 꼭 체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보험금 청구 시 주의사항인데요. 아파서 병원 치료받고 보험금 청구하는 건 당연하고 좋은 건데요. 하지만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면 청구 이력이 남게 됩니다. 이러한 이력들은 보험 신용정보 통합 조회 시스템으로 보험회사들이 조회를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리자면 A 보험사에 실비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치료받고 보험금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B 보험사, C 보험사 등을 통해서 새롭게 보험 가입을 하려고 할 때 그동안 치료받고 보험금 청구했던 이력들이 조회가 되는 거예요. 보험금 청구를 자주 했다면 결국에는 과다 청구자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손해율이 높을 수 있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행사를 볼 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 치료받았던 부위에 대해서 부담보 조건으로 승인을 해줄 수도 있고요. 부담보는 쉽게 말해서 해당 부위를 일정 기간 동안 보장을 안 해주겠다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치료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더 맞는 조건으로 할증 승인 해줄 수 있고 심사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오하실까봐 말씀을 좀 드리며 병원 간 거 청구 안 하면 어차피 보험사가 모르니까 청구 안 한 것들 다 고지 안 하고 가입하면 되겠네요 라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청구를 하고 안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고지 대상에 해당이 되면 다 고지를 제대로 해야 돼요. 3개월 이내 병원 가신 이력, 1년 이내 검사로 인해서 추가적인 검사나 재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최근 5년 이내 입원 및 수술을 받았거나 동일 질환으로 7번 이상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30일 이상 약을 처방받은 적이 있는지 질문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보험금 청구와 별개로 무조건 다 고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을 진단받아서 약 처방을 30일치 받았지만 약을 안 먹고 그냥 버렸어요. 실비 청구도 안 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고지 대상이에요. 왜냐면 고혈압은 5년 이내 중대 질병에 속하기 때문에 진단받는 것 자체로만 고지 대상인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비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앞으로 보험을 가입할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하고 보험금 청구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내용들은 보험 전문가가 아닌 이상 대부분은 모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진짜 전문가를 만나서 나중에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을 받으시고 그런 다음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제발 보험을 통해서 손해 보지 말고 제대로 꼼꼼하게 준비해서 꼭 수혜를 받았으면 합니다. 저는 단순 보험료 비교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약관 비교 및 세부적인 약관 비교, 인수 조건까지 비교해서 고객님들의 상에 맞는 최적의 플랜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 및 리모델링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영상에 나와 있는 정보로 우등약발을 찾아주세요. 자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